네, 강재현 전문가와 함께하는 트리플 P 시간입니다. 이제 해외 증시 그리고 코스피까지 쭉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도 어떤 종목들 구체적으로 살펴볼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4분기 들어서 증시가 좀 부담이 많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뉴욕 증시 보니까 일단 출발은 좀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래도 좀 급등세로 마감했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고, 그 외적으로도 미국에서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좀 좋게 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스페인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부분이 유럽 증시에서의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는데요. 독일 증시가 플러스 1.53%, 프랑스가 2.39%, 영국이 플러스 1.37%, 이탈리아 2.83%, 스페인이 0.98%를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큰 폭의 급등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인피니온 테크놀로지라든지 ST 마이크로전자 같은 이런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띄었고요. 소셜트 제너럴이라든지 BNP 파리바, 그리고 로얄뱅크 스코트, 그리고 바클레이즈 같은 금융업종 역시 강세를 띄고, 리오틴토 같은 원자재 업종 역시도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미증시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미증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미국에서의 ISM 제조업 지수였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미증시에서 출발 자체를 상당히 크게 강하게 출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되었었는데,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가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플러스 0.58%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나스닥은 0.09%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 S&P 지수 같은 경우 플러스 0.25%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아무래도 스페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었다는 측면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 모건 같은 은행 업종이 강세를 띄었고, 그 외적으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지 트래블러스 같은 운송 업종, 그리고 엑소모빌 같은 그 에너지 업종 역시도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4분기가 좀 부담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수가 좀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좀 확신이 드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은행들이 돈을 쏟아부을 준비가 그래도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어서 일본, 그리고 이 앞서 ECB에서도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구제금융이 요청하는 순간이 결국은 유럽 역시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 부양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영국이라든지 이제 중국까지도 부양책이라든지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쓰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이 더 확장되는 그런 국면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스페인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예상치가 600원 유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고, 시장에서는 일부 1000원 유로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된다면 593억 유로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망했었던 600원 유로 이내로 부합을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593억 유로 중에서 일부 은행들의 자산 매각이라든지 부동산을 이제 배드뱅크로 이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593억 유로도 필요하지 않고 약 400억 유로 정도만 신청하여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힌 부분에 대해서 무디스사에서는 너무 적은 규모의 자금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스페인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 규모를 적게 요청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외적으로도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에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 증시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인 문제에 있어서 일단 593억 유로, 일단 규모는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하고 트로이카 협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앞서는 연전 정부에서 이제 긴축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고, 그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트로이카 실사단과 다시금 재협상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다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저께 트로이카 실사단이 다시금 그리스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로이카와의 어떤 재협상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인가 중요한데, 사실 트로이카는 이제 그리스가 이제 긴축을 한다는 이런 합의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그리스가 계속해서 긴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비해서 이행 자체를 상당히 못했기 때문에 이행을 얼마나 성실히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트로이카가 요구하는 그런 그 정도의 긴축안을 합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315억 유로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독일의 야당이라든지 여당 모두 다 이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자금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재정 긴축 시한을 조금 연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승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 같은 경우는 2013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 3.8% 정도, 여전히 경제는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재정 적자는 약 4.2% 정도로 좀 축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는 이번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진다면 당분간은 이제 그리스 문제는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 이슈가 좀 그만큼 좀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완만하게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하나의 이유인데요. 자, 지표를 보니까 이제 그제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에서 일단 제조업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좀 본격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의 9월달 ISM 제조업 지수였는데요. 사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예상치 자체가 50 정도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단기적인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상치는 49.7 정도로 상당히 이제 50을 아직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치는 51.5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50이 기준선이기 때문에 50을 상회할 경우 경기가 확장세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51.5로 발표된 것이 약 4개월 만에 상승세이고 확장세로 경기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9월달 PMI 구매자가 지수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달이 이제 49.2 정도였기 때문에 전달보다는 조금 개선된 49.8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자체는 사실 이번에 50.1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가 확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다시금 확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부분을 조금은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띈 것이 아니라 약 5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중국이 4분기부터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습니다. 상품 시장도 많이 들썩이는 모습도 있었고, 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3차 양적 완화 정책 일단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시사하는 발언도 많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금값이 또 많이 오르게 됐어요. 이런 이슈들 좀 모아가지고 먼저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어저께 발표된 지표가 아니라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지표였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월요일 날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표까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였는데요. 미국에서의 개인 소득 같은 경우 0.1% 증가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기대했던 0.2% 증가를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0.5%가 증가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6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다는 거죠.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소비를 많이 해야지만 경제가 좀 살아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은 미국의 경제의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 79보다는 소폭 하회한 78.3 정도를 나타냈는데요. 소비 지수가 78.3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소비 지수면 그나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어저께 발표된 지표 중에서 8월달 건설 지출이 좀 발표됐었는데, 건설 지출은 사실 시장에서는 0.5% 정도 전월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0.6%의 감소세를 보였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회복세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제외한 비주택 부분이라든지 공공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체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주택 시장 정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어저께 연준에서의 버냉키 의장이 이제 발언을 했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QE3를 시행한 이후에 계속해서 일각에서 QE3가 의미가 없고 인플레이션만 불러온다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정면에서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물가 안정은
여태까지 꾸준히 안정적으로 다 목표치를 맞춰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 QE3 같은 경우가 고용시장을 개선을 위한 그런 강한 조치다라고 강조를 했고, 역시나 버냉키 이제 2015년도까지 어느 정도 저금리를 유지한다는 부분이 2015년까지 미국의 경제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그만큼의 이제 충분한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관점에서 이제 나중에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경기가 좀 회복세를 보인다든지 그런 모습을 띈다면은 그때는 적절한 통화 정책 다시 쓰겠다고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유로 같은 경우 다시금 소폭 반등세를 보여서 1.29에 다다라서 거의 마무리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80불 소폭 하이에서 79.9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91불 정도로 앞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고, 금이라든지 은 같은 이런 상품 시장, 금속 관련 상품 시장들은 전반적인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돈을 계속 때려 붓고 있지만은 자산 시장의 가격만 높아지고 실물 경제에 돈이 전혀 돌지 않는 뭐 유동성 함정 이런 얘기가 점차 힘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점들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석 연휴 개천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 증시 열리고 모레 글피해서 목요일 금요일 3일 정도 열리는데 일단 삼성전자 가이던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죠. 이런 점들이 일단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5일이죠. 우리나라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발표되는데 3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가 매출이 50조에서 52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7조 3천억에서 7조 8천억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역대 또 사상 최대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결국은 국내 IT 산업에서의 그만큼 이제 세계 시장에서의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애플과의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삼성전자 실적은 변함없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 역시도 국내 IT 업황이기 때문에 IT 업황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추석 연휴가 이제 앞서 있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내일까지도 내일까지도 휴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 대금 바로 크게 증가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운 모습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추석 연휴 전보다는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즉 거래 대금, 즉 거래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어지는지가 시장에서의 2,000포인트 다시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번 주에는 뭐 ECB 정책회의라든지 영국은행에서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큰 뭐 틀을 뭐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발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책회의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휴장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증시에서 이제 아시아 시장은 이제 대만 증시와 일본 증시 정도만 개장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장중 변동성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해외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를 좀 더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좁은 박스권 장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좁은 박스권에서 일단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자, 강재현 전문가의 트리플 P 먼저 투자 전략 포지션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포지션은 중기 상승 포지션 2,030포인트 목표치 설정한 것 그대로 가는 주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업종은 오늘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와 ISM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시는 쪽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IT 섹터 내에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도록 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IT 관련된 2차 전지 부분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로 나타내고 있고요. 점유율이 점점 증가를 하는 등 실적과 향후 성장성 역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 SDI를 보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심 매물대 구간에 살짝 돌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삼성 SDI가 이제 전일 종가가 15만 8,500원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는 가격대로서는 15만 9천 원을 매수가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단기적 목표가로서는 이제
지금 당장 이제 17만 원은 전후로 한 이 매물대가 하나 남아 있는데 이 가격대만 돌파한다면은 당분간은 18만 5천 원 전후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서는 18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서는 21선이 위치해 있는 15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관련해가지고 현재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강재인의 트리플 P 해가지고 포지션 파트 포인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몬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